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87이요. 87. 네. 오, 고령이신데 어디가 안 좋으신지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허리가 많이 아프고요. 네. 무릎이 많이 아파요. 양쪽 다 시큰시큰해, 무릎이. 무릎이 시리신 네. 거예요? 무릎이 시큰시큰하게 아프다고요. 시큰시큰하고, 예. 요즘에 좀 날씨가 추워지니까 더 좀 시리고 좀 불편하시죠? 네. 그동안 치료를 어머님 혹시 뭐 수술을 받거나 뭐 그동안 뭐 어떤 주사를 맞거나 어떤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으셨나요? 아니, 큰 병원에 텔레비 보면 큰 병원에서 잘하신다 그래서 가서 진찰을 받아서 그렇게 MRI를 찍었는데요. 네. 뭐 주사 놓는 거 있잖아요. 뭐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달에 한 번인가. 네네네. 그거를 맞아도 마찬가지고 아파요, 아주. 그래서 그 4번 맞고는 아파서 안 맞고 안 아이고. 했어요. 치료를 중단하셨구나. 그 허리에다 주사를 맞으신 건가요, 그러면? 네, 허리에다가요. 네. 그리고 뒤에다가. 네. 어머님 지금 일상생활은 어떠세요? 좀 집안에만 주로 계시나요? 아니면 좀 아무래도 허리랑 무릎이 다 안 좋다 보니까 안 활동을 나가죠. 활동을 잘 안 하고 좀 못 집안에만 나가시고. 있게 되시죠? 네, 많이 댕겼는데 지금은 아프니까 꼼짝을 못 해요. 조금 나갔다 들어오면 더 아프니까 안 나가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아프니까 활동을 안 하고 활동을 안 하면 근육이 빠지고요. 근육이 빠지면 또 관절에 더 무리가 가니까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또 관절이 더 빨리 안 좋아지는.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아프시니까 심한 운동이나 너무 많이 심한 운동을 하는 건 권하지는 않지만요. 조금이라도 집안에서라도 걷기나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아침, 점심, 저녁 조금씩만 나눠서라도요. 조금씩 걷기 운동을 좀 하길 권하고 평소에 주로 그러면 누워 있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들을 시간이 많죠. 네. 그래서 혹시 뭐 그러니까 앉는 자세나 이런 것들이 또 좀 꾸정한 자세를 취하면 오히려 허리에 안 좋으니까 이런 것들이 자세도 정말 중요합니다. 집안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또 어떤 활동을 하느냐.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또 자세나 운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사 치료를 또 중단하면은 이게 효과가 없다고 해서 중단해 버리면 안 되고요. 다 저희가 이제 치료의 그 연결선상에서 어머님의 연세랑 나이랑 체력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선뜻 뭐 어떤 어려운 치료나 수술이나 이런 걸 권하진 않고 보통은 안전한 치료부터 차근차근 치료해 보다가 그게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 치료받은 선생님한테 다시 가서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법들을 권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요거를 치료를 쭉 연장선상에서 한 번 더 가서 이 아프다는 표현을 해주셔야 우리가 이제 왜 안 오시는지를 알고 그거에 맞춰서 또 다음 단계 조금 덜 위험하면서 어머니한테 할 수 있는 치료법을 권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만약에 거기서 효과가 없다면 다른 선생님한테라도 좀 찾아서 네. 더 큰 병원이나 아니면 더 전문 병원으로 가셔서 경험 많은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좋은 선생님 찾아서 한번 또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 좀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 주사 치료 받다가 통증 때문에 포기를 하셨는데 중단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또 다음 단계의 치료가 바로 수술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수술 말고도 우리가 이제 어머니한테는 지금 연세가 있기 때문에 수술은 이게 너무 좀 위험할 수가 있고요. 수술 말고도 이게 여러 가지 허리 쪽으로 강화시키는 허리를 강화시키는 운동법이나 아니면 주사도 여러 가지로 허리에 부담이 안 되면서 허리를 강화시키는 주사도 있으니까요. 이런 다른 주사요법을 통해서 또 다른 약물 치료를 통해서 좀 통증을 완화시키면서 좀 재활할 수 있는 방법들이 꽤 있을 겁니다. 네. 무릎 건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 삶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이거든요. 어머니 100세까지 건강하고 즐겁게 사시려면요. 무릎 통증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치료를 빨리 또 다른 치료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시술에 제대열 줄기세포가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세포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대열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아기가 태어날 때는 탯줄, 그 탯줄에서 뽑은 혈액을 이용해서 물론 이제 아기의 탯줄이기 때문에 내게 아닌 타인의 것이지만 신생아 탯줄에서 뽑은 조혈모세포라는 성체줄기세포인데요. 이 조혈모세포라는 성체줄기세포는 그 탯줄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 재생력이 아주 뛰어나고요. 하지만 타인의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부작용이나 거부 반응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 특히나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내 나이에서 내 몸에서 뽑은 줄기세포 능력이 좀 떨어져서 효과가 없을 거야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던 분들한테는 이런 제대열 줄기세포가 하나의 또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나이랑 상관없이 면적에 비례해서 더 많이 투여만 할수록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릎에서 시큰시큰한 느낌, 또 딱딱 소리 나는 게 다 연골이 손상되면서 생기는 과정들인데, 제대열 줄기세포로 이 연골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 그 과정의 모습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사진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내가 정말 연골이 재생이 되나?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이 사진을 보면 확신이 생길 겁니다. 이게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연골이 움푹 파여서 노랗게 뼈가 부드러운 부분이 보이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이 넓어지면서 시큰거리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뼈가 더 시리고 아프면서 통증이 악화되는 게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네. 근데 초기 단계에 저렇게 연골이 움푹 파여서 조금 단계에 오시게 되면 이거를 이제 줄기세포를 도포하게 되고요. 도포하면서 망가고 이제 메꿔놓게 되면 1년 뒤에 딱 보게 되면 하얀 연골로 완전히 재생돼서 어디가 아팠던 연골인지 모를 정도로 오른쪽 사진은 실제 그 연골을 재생시켜서 보였던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연골을 재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60년, 70년, 80년 고생한 내 무릎 연골이 다 닳고 마모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재생되어 가는 과정의 모습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줄기세포 이식술 어떤 분들이 받으면 좋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령,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뼈도 약한데 골다공증도 심하다는데 이제 수술은 인공관절은 너무 무섭고 또 수술 자체가 또 크고 위험하다기 때문에 수술 받다가 돌아가실까봐 못 하시는 분들한테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다른 치료, 우리가 어떤 시술을 받든 어떤 무릎에 대한 시술을 받았는데 덥석 이제 금방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시술을 접촉 받았다가 막상 끝나고 나서 봤더니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은 이유는 대부분 이렇게 연골에 대한 재생이 되지 않아서 계속 악화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하나의 대안으로 줄기세포 이식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관절염 환자의 2기나 3기, 또 3기나 4기 초기에도 비교적 줄기세포 이식을 통해서 재생을 유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줄기세포 이식술 실제 치료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60대 중반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부터 무릎이 조금씩 말썽을 부렸고 1년 전부터 아주 급격히 통증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분 연골도 잘 재생이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분은 이제 60대 중반이시니까 비교적 아직은 젊으신데 네. 이게 아프신 지는 꽤 오래되셨어요. 10년 동안. 이제 관절염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제 이게 천천히 진행되다가 이렇게 1년 전부터 갑작스럽게 악화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게 관절염을 향해서 가는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동안 관리했던 뭐 연골살을 맞든 또 스테로이드살을 맞든 그래도 그때뿐이고 점점 주사도 효과가 떨어져서 내가 아무리 어떤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좀 없고 이젠 더 이상 점점 뭔가 안 좋아지니까 점점 불안감이 이제 인공관절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이 안 좋아졌나? 그래서 많이 걱정하셨던 어머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옆에서 물어봤더니 수술은 절대 하지 마라. 너는 절대 내가 꺾는 거라고 엄청 고생했고 너무 아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있어서 정말 나는 인공관절은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방법은 없겠냐라고 해서 오셨던 분인데 왼쪽 시술 전에 내시경 사진을 보게 되면 이 하얀 연골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부분 이제 불그스름한 이제 뼈가 드러나려고 하는 연골들이 꽤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울퉁불퉁해지면서 연골이 벗겨지고 있는 단계였는데 우리가 시술을 통해서 연골을 이식을 했고 연골 이식하고 나서 봤더니 오른쪽 사진처럼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사진을 봤더니 완전히 이 매끈하게 새로운 연골이 자라서 기존의 약간 누런 연골보다도 더 하얗게 매끈하게 잘 자란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이 재생이 된 모습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무릎 통증에 대한 고민 도와드리고 있는데 어깨 통증에 대한 고민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옷이 두꺼워지는데 이렇게 옷을 입기 정도 힘들 정도로 불편한 어깨 통증을 갖고 계시다면 또 잠들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시다면요.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역시나 함께 치료 방법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